네, 일단 정답! 네, 정답. 정의. 음. 정의롭다 할 때 정의. 이건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 네, 일부러 네. 이 사자성어를 골랐어요. 왜 골랐게? 네. 그러면 그 풀이를 해보면은 상선과 물은 이퀄이다 이거죠. 아, 네. 아, 글쎄 한번 써볼게요. 예.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음. 자, 자유 먼저 해볼게요. 네. 아, 도부지 따라가네. 한글로 서로 써버리면 그 의미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한국말에 서로라는 말이 있지만 투게더라는 뜻, 이게 함께 서쪽을 해서 걸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한 그 단어 아니에요. 서로가.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거를 찍어보고 싶어서 네, 아빠랑 함께하는 유튜브. 네, 제가 수업 시간에 한자가 가끔 나와요. 뭐 한국어에 한자가 많이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학생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한글 먼저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 학교 이런 거 개별적으로 배우고, 나중에 이제 학자가 배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아빠가 저를 테스트할 겁니다. 한 일주일 전에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민을 했죠. 네. 어떤 한자로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설문 쪽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일반적인 한글 내용 중에서 한자가 많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빠의 네, 소원. 네. 대부분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췄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단어를 제시를 할게요. 네, 위에서부터 1번. 읽어보세요. 네. 아, 이거 알 것 같아. 다행이다. 읽기는 네. 그나마 이게 접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쉬운 거 골랐어요. 네, 일단 정답! 네, 정답. 정의. 정의롭다 할 때 정의. 정의.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 오, 평화. 다행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할까요? 조금 올려주세요. 네. 오, 독서. 독서.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생활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맞췄네. 다행이에요, 진짜. 아빠한테 제안하고 나서 이거 천자문이라도 막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이에요. 네. 천자문은 네. 아는 사람은 하루 저녁에 천자문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만들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도 백수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천자문이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 글자예요, 전부. 근데 질문 있어요. 예. 독서를 좋아하시는 거 알고, 평화는 뭐, 저도 생각을 하니까, 요새 전쟁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정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면은, 동물이 아니면은, 생각하고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냐의 문제니까, 기본이 되는 그 컨셉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면은 나가는 방향이 올바로 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망각을 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네. 이거 어려운데? 상선약수인가? 예, 상선약수 첫 번째는 맞았습니다. 네, 아닌데? 외형거경 그거예요? 아, 맞았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 네. 일부러 이 사자성어를 골랐어요. 왜 골랐게? 아빠가 좋아하는 그 문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가 선물은 부채에 있는 써있는 외형거경. 근데 이제
읽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용을 알아야죠. 아. 위에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음. 상선, 약수. 상자는 윗상자예요. 네. 잠깐.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배울 때 뜻 더하기 음으로 외워요. 예를 들어 무는 없을 무, 유는 있을 유 이렇게요. 선자는 착할 선, 네. 약자는 같을 약, 네. 같다, 이퀄 같다는 얘기고요. 수는 네. 물수자죠. 네. 그러면 그 풀이를 해보면은 상선과 물은 이퀄이다 이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상선이 상선은 최고의 선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위에 있는 선이죠. 이 사자성어는 상선, 선이라는 단어를 풀이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물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백하고 물을 그 동양에서는 굉장히 그 귀하게 여겼어요. 좋은 개념으로 많이 얘기하죠. 뭐 평평하고 순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꼴을 그 그릇에 따라서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어요. 네. 그런 뜻이고요. 외형 경험은 그 경험은 일러줬죠. 외영. 이건 찰 것을 두려워하고 네, 겸손함에 거한다. 겸손하게 살아라. 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외, 네. 살령, 네. 살 거, 이거 때 겸손할 겸, 차는 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고, 겸손하게 또 살아야 하는 거다. 이 가득 찬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네. 욕심을 버려라. 네. 너무 이기심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어에 네. 나오는 이거. 문구를 하나 네. 골랐어요. 네. 이건 뭐 못 읽을 것 같은데. 요건 이거 알겠다. 기소불욕 무시어인. 네. 뜻은 기소불욕 무시어인. 말하는 거 아닌가? 불욕 신내지 말아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기타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기타는 한자에서는 자기를 나타내요. 네. 이건 바소, 아니불, 이건 하고자 할 욕.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지 바라지 않은 거. 않는 바. 네. 하는 것은 물은 말물자요. 하지 말아라. 이건 베풀시. 그 다음에 어자는 얻어사 어. 단어는 천필로 전치사에게 해석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남. 네.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이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글이고 반드시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두고 이행을 해야 하는 글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도 이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 네. 6장 31절에 보면은 네.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는 네. 부정적인 의미로 글자가 진행이 됐는데 네. 성경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네.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들로 3개 골랐어요. 네. 자, 해볼게요. 자유, 무소유, 행복. 틀렸네. 다 알고 있는 단어죠? 글쎄 한번 써볼게요. 예.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자, 자유 먼저 해볼게요. 네. 자, 저 글자가 나네. 자유. 이거예요? 자자는 맞았죠. 스스로 자. 유는 뭐예요? 유자는 그래, 유. 큰 글자인데 그럼 물이 있겠지. 물수변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는 없을 거니까. 무슨 뭐? 무밖에 모르겠어요. 무밖에 못 썼어요. 무자는 맞았어요. 없을무. 행을 못 쓰겠네. 옥자는 그래, 억자. 행자는 길령자 아버지 끝에 글자를 썼네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무소. 소자 쓸 걸. 아까 네, 그게 떠올랐는데. 아까 바소자가 네.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건 아닐 거야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있을리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옛날에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해 네. 말미암을 유자라고 그래요. 자유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스스로에서 말미한다. 네. 자기에게서 나온다. 네, 네. 네. 무소유라는 얘기는 뭐냐?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소유는 가진다는 얘기고
네. 무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어, 가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포기해라. 이 무소유 책을 쓴 사람이 법정 스님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꼭 네. 한국 사람이 읽어봐야 책이에요.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죠. 네. 예, 행 무슨 행자는 행이에요? 다행 행자입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복자. 그리고 오케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획이 빠지면은 행자가 네. 신자가 돼요. 네, 매울신. 매울 신. 그러니까 행복행하고 매울 신자하고 하늘 차이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걱정한 대로 읽기는 다 읽었는데 네. 쓰지를 못했어요. 아, 너무 좀 창피한데. 아니 이게 창피한 게 아니고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나 네. 나이 들은 사람이나 네. 이 한자를 피상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전체를 다 모르고. 네. 근데 궁금한 게 아빠 연세이신 분들은 다 아빠처럼 그렇게 한자를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아빠가 특히 더 뭐 논어도 읽고 이렇게 특히 많이 한자를 접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을 많이 안다, 외국물을 먹었다라는 간접적인 의사 표현을 뜻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많이 섞어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똑같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자를 많이 섞어서 쓰지 않으면은 뭔가 경박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아빠가 조금 그 사람들보다 많이 조금 쓰시는 더 거죠? 많이 사용하고 쓰고, 근데 글을 쓸 때는 아무래도 한자로 쓰면은 뜻을 포괄해서 나타내니까 그 네. 한자로 쓰는 게 훨씬 전달 능력이 높을 수도 있죠. 축약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저는 점이 좀 있어요. 한자를 거의 안 쓰는데 Chinese letter 중국어 글자를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그때 아빠랑 얘기할 때 아빠 두 번째 책 서로 한글로 서로 써버리면 그 의미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한국말에 서로라는 말이 있지만 투게더라는 뜻, 이게 함께 서쪽을 해서 걸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한 그 단어 아니에요. 서로가. 네, 그렇게 했을 때는 한자 서자를 써가지고 서로라는 것을 딱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전달이 잘 되죠. 근데 이거는 진짜 찰떡이었어요. 딱 입에도 딱 붙고 의미도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자를 모르면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누가 설명해주지 않는 한은. 네,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노리는 바가 네. 모르기를 바라고 그걸 쓰고 그렇게 있는 나서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 머리에 콕 들어가게끔 하는 좀 의미도 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빠는 굉장히 이 기대감이 좀 있었고, 네. 그래요? 올리비아가 그 목적하는 바에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걱정도 했었고, 무지무지하게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아니면 아빠랑 이렇게 길게 얘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빠와 딸 간의 대화는 어렵죠. 모든 아, 그래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말보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보다 가슴으로 하는 말이 더 아빠와 딸 간엔 많아요. 그런 거예요? 네. 다음에 또 한자 아니더라도 또 다른 기회 있으면 다른 주제로 얘기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얘기를 네. 그 멘토와 멘티 관계를 가정을 하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 네. 완전히 멘토와 멘티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셈이니까 꼭 선생님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네.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가지고 또 다른 문제로 네. 얘기를 제가 한번 또 해보도록 생각을 합시다. 해볼게요. 네. 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고맙습니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